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품조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존과 맞짱 떠 살아남은 1인 코스트코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트코 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양재점을 다닌 지가 오래돼서 이거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건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건데 이거를 안 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거 아니 그냥 연회비 굳이 이거를 또 내야 되나? 내면서까지 그런 매력이 있나? 했는데 저도 그냥 가보니까 거기 코스트코에만 있는 그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약간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주머니들이 세 분이서 딱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파는 그 치즈볼이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겠지. 또 이만의 통이. 그랬더니 저거 한 통 사놓으면 한 통 사놓고 TV 앞에 앉으면은 너 순식간에 그거 다 먹어서 돼지 된다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치즈볼을 먹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왠지 통도 굉장히 사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제품 수가 엄청 적습니다. 예를 들어 4,000여 개 상품 정도가 코스트코가 취급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수만 개의 상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고 싶은 거는 많아서 제품이 다양한 줄 알았더니 제품 숫자는 굉장히 적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압축적인 제품 숫자를 가져가는데 대신에 코스트코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인 효과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장점이 뭐냐면 수만 개의 상품을 관리하다 보면은 안 팔리는 것도 많고 막 파손난 것도 많고 그걸 재고 관리를 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 숫자가 적다 보면은 재고 관리가 아무래도 쉬워지겠죠. 그리고 제품을 매입할 때 교섭력도 확대돼요. 이게 몇 개 제품으로 압축시켜 놓고 그것만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급처에다가 힘을 실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럼 다른 대형마트가 수만 개를 하는데 우리는 딱 요것만 하겠다. 대신에 여기 공급처 분께서 우리가 대량 구매할 테니까 좀 싸게 주세요. 우리 이거 이만큼 많이 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격 협상도 하고 이게 좋아요. 광고 제대로 된 광고 하나 없고 무슨 동네 도레미마트처럼 전단지 한 장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직원이나 고객들의 입소문만으로 과연 이게 될까 싶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같이 무슨 유튜브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무슨 모든 기업들이 거의 계정 파가지고 막 광고하고 이벤트하고 그렇게 쿠폰 뿌리고 막 이러는 지금 와중에 그런 구전 효과가 통한다고? 코스트코에서만은 유일하게 통합니다. 정말 희한한 회사고요. 그리고 선별된 우수 고객한테만 할인 쿠폰을 뿌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별됐다고 해서 아주 선별된 건 아니고 그 연회비 내고 이거 회원 가입하면 저도 그때 받았어요. 저도 우편 받다. 사실 뭐 우편 받다가 또 안 받으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맨날 받던 건데 우편이 딱 끊기니까 뭔가 내가 좀 뭔가 내려간 느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걸 노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연회비 갱신율이 세계 평균이 88.4가 나왔고요. 미국 기준으로 90%가 넘고 우리나라도 91%인가 2%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100명 처음에 100명이 회원 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한 8, 9명밖에 이탈자가 없다는 거죠. 연회비를 낸 거 이상의 만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입하고 해서 세계 평균 갱신율이 88.4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거죠. 물건이 싸다. 이 유통업계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 별로 좋은 댓글이 안 달려요, 보통. 모두 무슨 뭐 항상 뭐 물건에 대한 문제나 직원들의 무슨 친절도에 대한 문제나 다 지적밖에 없죠. 근데 그 지적에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코스트코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상이 다 코스트코예요. 뭐 이건 여기는 왜 이러지? 코스트코는 안 그러던데? 다 그런 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뭐 전부 아르바이트생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엄청나게 많은 기사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댓글이 다 코스트코를 좋은 쪽으로 비교하면서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게 왜 결정적인 이유가 대형마트가 보통 25%에서 30%의 마진을 남기는데 코스트코의 전략은 최대치를 설정해놨어요. 근데 이게 15%예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30% 마진을 남겨먹을 때 절반만 남겨먹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박리담회식으로 뭐 싸구려 제품을 많이 팔아서 한다 이 전략도 아니잖아요. 수천 개의 상품만 관리를 하는데 그 코스트코에서만 살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진을 적게 남겨 먹으면서 연회비를 낸 회원들한테만 싸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뭐 블랙 컨슈머라고 어디든 있어요. 어디든. 그 블랙 컨슈머가 없어질 수는 없죠. 일부러 굉장히 뭐 계속 반복적인 클레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던가. 그게 어디든 있거든요.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손해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도 크고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코스트코가 하는 거는 연회비를 언제든 그냥 전액 환불해주고 전액 환불해주는 회원 보증제 제도를 해요. 그리고 제일 그 큰 게 이거예요. 상품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주는 상품 보증제가 있는데 구입 날짜를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게 환불 이유도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물안궁이란 거죠. 환불 이유가 무슨 내가 뭐 막 이러죠. 엄청 그 해야 되잖아. 저 이거 지금 좀 샀는데 뭐가 찢어져 있고 좀 그런데 막 이런 설명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마트에서. 근데 환불 이유든 구입 날짜든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냥 가갖고 저 이거 환불해 주세요. 바로 카드 취소됩니다. 카드 취소되고 현금 환불해 줍니다. 구입 날짜나 환불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안물안궁의 자세로 코스트코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쪽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죠. 이게 아마존 공포지수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발표를 한 건데 아마존 공포지수가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등장하고 난 뒤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거나 실제로 매출이 막 반토막이 나고 그걸 묶어가지고 아마존 공포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존 공포지수를 만든 이유 아마존이 1700%가 올랐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존 공포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그 아마존의 그 상승 폭에 대비해서 70% 후퇴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공포에 떠는 게 그냥 아마존의 이름에만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정도의 그 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존을 보통 공룡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크롬은 친구들이랑 나눠 먹잖아요. 아마존 공룡은 그냥 다 휩쓸어 지 혼자 다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메이시스라던가 이런 월마트라던가 그 대표적인 백화점, 대표적인 대형마트조차도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그 공습에 휩쓸리지 않은 게 없고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다 먹은 다음에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류까지 먹고 뭐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배달을 해주고 아마존 무슨 백화점이니 아마존 샵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오프라인 업체들은 뭔가 밟히는 느낌이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코스트코예요. 왜냐면 만약에 아마존의 위협을 느꼈다면 아마존이 온라인을 공습을 하니까 온라인 부분의 피해가 심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가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오프라인에서 그 소비를 해주는 고객들이 아마존의 온라인으로 다 떠나버리던가 아니면은 나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의 온라인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온라인 고객이 다 아마존 온라인으로 떠나버리던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업을 하거나 온라인 사업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양쪽이 다 아마존에게 뺏긴 거예요. 근데 코스트코는 오프라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중심인데 당연히 오프라인의 고객이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코스트코 다니는 고객들도 당연히 무슨 피처폰만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 세대가 돼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사게 되고 당연히 온라인 웹사이트 앱 깔게 되고 그럼 거기서 쇼핑을 편하게 하고 배송이 바로바로 오니까 그걸 하겠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힘들게 찾아가서 코스트코를 갔다. 그런 거면은 정말로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코스트코는 일단은 가야 돼요. 이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체 6% 정도입니다. 코스트코가. 그러니까 뭐 코스트코가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예를 들어 50%였다. 오프라인 50대 온라인 50이었는데 온라인이 6%로 쪼그라들 만큼 이 온라인 사업이 완전 망했다. 이러면 여기에 어떤 대처의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위기에 대한 어떤 극복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오른 거예요. 이게 오른 거예요. 이게 6%가 지금 오른 겁니다. 코스트코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다른 애들은 다 아마존의 위협에 저기 덜덜 떨고 축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그냥 너무 이거죠. 온라인은 오히려 늘린다. 이건 뭐죠? 아마존이 온라인의 최강자인데 감히 코스트코가 온라인을 늘려? 이렇게 된 건데
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코스트코는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온라인을 넓히고 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코는 오프라인에서 완전 버틴 다음에 온라인을 늘리고 있는 거고, 아마존은 온라인을 다 먹은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통곡의 벽에 막힌 게 코스트코의 오프라인이고, 그럼 코스트코는 방어를 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 당하는데 아마존한테, 야 우리가 이번엔 그러면 온라인으로 치고 가보자. 그래서 이걸 넓히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오프라인에서 이 그 멤버십은 골드스타 비즈니스 이그제큐티브 38,500원, 33,000원, 8만원짜리 요 멤버십이 있잖아요. 온라인 멤버십 따로 있어요. 물론 비중이 적어가지고 잘 안 알려지진 않았고 최근에야 출시가 됐죠.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온라인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코스트코 넥스트 할인 프로그램, 이 지금 온라인에서 할인하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여기 협력 업체를 최근에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협력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시에는 코스트코 회원일 경우에 20% 또는 그 이상의 할인 혜택을 같이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어떤 자체 제품, 자체 브랜드로만 지금 이 온라인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 브랜드들을 많이 끌어당긴 다음에 코스트코 회원에게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일단 약간 콜라보레이션으로 힘을 합쳐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조차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늘릴 생각을 감히 누구도 하지 못하죠. 아마존이 이미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코스트코는 오프라인에서 완벽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넓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되겠죠. 오프라인으로 막았는데 온라인 내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코스트코는 이제 막 다 올라서 오프라인의 방어에 대한 가치는 다 매겨졌고 거기서 더 뭐 올라갈 수 있겠어? 근데 이게 온라인의 성장성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한 자릿수기 때문에 이게 두 자릿수로만 가도 성장률은 대단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까르푸도 있었고 월마트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코스트코예요. 근데 창업주 짐 시네갈 회장님이 시애틀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을 때 기자가 가장 매출이 높은 코스트코 지점이 어딘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서울 양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멘트를 날렸는데 정확한 워딩이 이거였어요. 환상적이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매출이 1위여서. 전 세계에 751여 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매출 1위가 양재점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하루에 평일에 8억 원이 나오고요. 주말에는 13억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거를 보고 야 우리나라는 도대체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는 안 쓰고 뭐 들어왔다고만 하면은 뭐 저건 쉐이크쉑도 1등이고 코스트코도 1등이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매일 얘기하는 그런 뉴스나 기사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술안주거리고 주식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윤이 많이 남는 이슈냐 아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무슨 한국 거 안 쓰고 외국 거만 쓰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코스트코의 양재점이 1위라는 게 중요한 거죠. 2010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이마트도 잘하고 있어요. 이마트도 코스트코 스타일의 뭐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스를 오픈했는데 여기가 총 지금 20개로 매장 수는 코스트코를 이기고 있고요. 항상 보면은 지금 이마트가 하고 있는 전략이 코스트코가 진출한 상권의 옆 주변부를 가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노원구 지역의 상봉에 코스트코 상봉점이란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떡하니 옆에다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을 맞짱을 띄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권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롯데 빅마켓이 원래 처음에 굉장히 막 열심히 하려고 해보다가 완전 축소돼서 지금 매장이 2개 남았거든요. 근데 다시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3년까지 우리도 20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코스트코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굉장히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고 롯데 빅마켓도 3위로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도 먹을 게 있겠구나 하고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는 게 코스트코의 축소판을 본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코스트코의 성장을 보면은 그게 전 세계를 대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됐다고 작은 부분이 아닌 거예요. 모바일 쇼핑의 홍수 시대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존이 점령한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세계 1위 매장을 가진 우리나라의 코스트코의 그 성장을 보면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오프라인 이게 모바일 쇼핑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얼마나 강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가 되셔서 지금 계속 넓힐 때니까 만약에 기회가 돼서 가보면 제가 말한 것들이 뇌리에 있으신다면 탁탁탁탁 반짝일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감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트코의 성공 요인이 아까 전에 거기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이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커클랜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커클랜드 제품이 굉장히 싸고 거기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커클랜드 제품을 사러 코스트코를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스트코의 성공 요인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커클랜드라는 어떤 대표 브랜드를 키운 거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코스트코를 따라한다고 했죠. 이 그 규모나 무슨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도 따라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피코크라던가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한국판 커클랜드로 키우겠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분이 정용진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따라할 정도로 커클랜드라는 브랜드는 코스트코의 한 성공 요인이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코스트코 시리즈로 코스트코의 성공 요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커클랜드 브랜드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과 맞짱 떠서 살아남은 1인 코스트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이 제일 심해지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일어나고 이러는데 도대체 코스트코 주가는 저거는 모바일 쇼핑 업체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테슬라처럼 가죠?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존의 완전 최대 공습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1인에게 시장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겨주는가를 목도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 대해 알아봐서 다른 복잡한 시간보다 약간 제가 좀 신이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코스트코 양재점에서 저도 양파를 많이 먹은 1인으로서 양파가 지금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저도 일말의 반성을 하고요. 양파를 조금 더 적게 먹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도 양파가 좀 다시 부활해서 그 피자를 먹을 때 양파를 갈아서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양파같이 굉장히 까면 깔수록 굉장히 이런 신선한 아이템과 신선한 어떤 그 방송 이런 걸 맛보시려면 어디로 오셔야겠죠? 주식하고 자빠졌네 채널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일섭의 그 해품주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커플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